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아, 역시 매겨놓으니까 달라. 맞아. 아, 발표할 때마다 매겨야 되는구나. 네, 아셨죠? 네. 네. 네, 오늘 저주받은 아테네우스 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 한 집안이 몰락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펠롭스와 히포다메아의 결혼인데요. 첫 번째가 히포다메아는 누구냐면은요. 오늘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피사의 왕 오이노 마우스의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왕이 신탁을 어떤 신탁을 받냐면 사위를 보면 그 사위한테 죽음을 당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이 딸을 시집을 안 보내려고 계속 이렇게 사위를 얻는 조건으로 계속 뭐랄까 그 경주 그런 걸 열어요. 그래서 계속 죽게 만들어요 사위가. 그러면서 이 펠롭스가 이제 결국 사위가 되는데 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어. 딸을 이제 유혹했다 보니까 딸이 이 펠롭스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못됐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새로 펠롭스하고 아주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펠롭스가 그 경마에. 근데 그 이기게 되는 이유는 또 말하자면 포세이돈의 날개에 달린 그 전차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하면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아 왕 탐탈루스의 아들 펠롭스 이 아들이 이제 포세이돈의 날개 달린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딸 히포다메이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 미르딜로스의 도움으로 오미노 마우스는 말 kop에 휘감겨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장황하게 썼던 이유는 지난번 발표 때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들여다 보느라고 이 사이에 설명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 보실 필요가 없게끔 제가 여기만 보시라고 영어들을 샀어요. 그래서 근데요 그 왕의 그 마부가 있어요. 이 마부가 또한 이 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딸이 히포메이아를 사랑한 사람이 또 그 아버지의 마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죠. 딸이 승리하게끔 펠롭스를 도와주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나쁜 짓을 해요. 보세요. 마부의 저주로 펠롭스와 그 자손들의 비극이 잉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부인 미르틸로스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펠롭스를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그걸 눈치채고 펠롭스가 이 마부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죽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미르틸로스는 펠롭스와 자손들에게 저주를 남기고 죽어요. 펠롭스의 자손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혈족 간에 이제 근친상 간에 또 잔인한 그 복수로 그 비극의 죽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피사의 왕 펠롭스는 반도 전체를 손을 넣게 됩니다. 펠레몬네 소스 반도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코린토 운하 이게요. 지금 여기서 본 펠롭스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미노 여기 보면 왕을 기리기 위해 제우스의 성지 말하자면은 펠롭스의 섬을 그렇게 성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요 올림피아에서 이 오미노 마우스 있죠. 이분의 장래의 경기가 열리는데 이것이 올림피아 경기의 시조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 시조가 됐다고 해요. 예. 이거나 보세요. 너무 멋있어. 이걸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2개만 올려봤어요. 자, 아트레우스와 TS 테스 형제는 누구냐면은 필립스와 히포메디아의 사이에서 난 자식인데요. 그러기 전에 크리시포스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님프 악시오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포다메이아는 그 친아들을 시켜서 그 가시 같은 거야. 그 아들이요. 크리시포스 이 사람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가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히포메디아와 메이아와 두 아들은 추방이 돼요. 추방이 되는데 어디로 추방이 되냐면은 미케나이 스텔로스 왕의 이제 그 사위야 맞아면은 그 딸을 미케아 그러니까 스텔레노스 왕 지금 필립스와 히포다 메디아 사이에 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어디로 시집을 보냈냐면은 미케나이 스텔로스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리 추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의잠을 살게 돼요. 거기에서 그 아트레우스와 티에스 그 두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사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나? 사위, 그 집에서 이제 거기 그 왕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지금 미케나이 스텔로스 왕의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 두 형제 중에서 하나를 자기 계승을 하려고 계승할 왕이 되는 그 왕을 뽑습니다. 7번에 보면은 미케나의 주민들과 의해 필립스의 두 아들 중에서 왕을 뽑으려는 그 시작을 받으면서 아들을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두 형제가 한치 양보가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형 아트레우스가 차지하고 이제 테스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들 형제의 싸움은 후대 자손들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는 그 비극의 시작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다. 이건 뭐냐면 테스 형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탁을 자신의 딸과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니까 이제 큰아버지 아트레우스가 큰아버지고 티에스에게 자기 아버지인데 그 딸을 아트레우스하고 같이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관계가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 아들을 낳는데 보면은 신탁에 자신의 딸과 관계하여 아들 낳아라. 그래서 어쨌든 티에스테스는 신분을 감추고 딸 펠로피아와 어쨌든 아이를 갖는 펠로피아를 아트레우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펠로피아는 아들 낳은 다음 아들을 그냥 버려요. 버리는데 그거를 아트레우스가 알고 데려와서 다시 이제 그 스토스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 키우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시스토스는 아트레우스 밑에서 자라요. 그런데 아이시스토스가 자라면서 아버지 이제 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되려 큰 아버지인 아트레우스를 잘하지만 이 아트레우스가 테스를 죽이라는 그런 명을 받았지만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아서 되려 큰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요 버벅거리는 게 완전히 습득을 했어요. 제가 아주 습득을 해서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스토리는 아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은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읽고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글을 보시면 생각하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5번부터 필로피아는 아들을 낳은 다음 버려요. 아트레우스가 사실을 알고 데리고 와서 아이기 스토스를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자라게 되고 티에스테스를 죽이라는 명을 받지만 친부임을 알고 도리어 아트레우스를 죽여 복수를 이룹니다. 티에스테스를 미케나이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이 아들이요. 네. 이게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죠?
사실 자기 딸에서 난 아이인데, 그죠? 그래서 티에스테스가 자식을 찢어 삶아 먹였다. 이것도 너무너무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이건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내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아트레우스의 아내 아이로페는 또 티에스테스와 또 바람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동생과 형사의 그 바람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트레우스는 그 사실을 알고 한대하는 척하면서 그 동생, 자기 동생이 누구야? 티에스테스의 자식을 막 달걀 찢어서 솥에다 넣어 삶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동생에게 이제 베풉니다. 그 음식을 이제 동생 만들어서 베푸는데 티에스테스는 자식을 다 먹어치운 격이잖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아트레우스가 자식을 몸은 다 고기를 만들고 머리를 보이니까 이 티에스테스는 얼마에 할 말을 그냥 쓰러져. 정말 졸도한 거죠. 예. 그렇게 쓰러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트레우스의 이제 그 아가멤놈이 누구냐면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에요. 아가멤놈 숙부가 되죠. 그래서 아가멤놈이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가멤놈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메넬라우스라는 공주가 남동생이 있었는데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나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또 트로이아의 왕자 또 파리 도망가요. 또 거기서 또 불륜이 생기면서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아가멤놈은 그리스에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해서 그리스의 총사령관이거든요. 그 소집을 해서 그 복수를 합니다. 또 그거를 이제 자기의 동생과 그 제수씨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난 거를 못 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한다. 어떠한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거를 어떤 복수심에 또 이제 또 그걸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무튼 이제 복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아가멤놈이 이제 트로이아 그 향해를 출범하던 날 이제 그 트로이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날 이 배가 바람이 일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출항을 해야 되는데 배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3번에 보면 예언자 칼카스가 아가멤놈의 딸 이피게네의 아이를 여신으로 바치며 바람이 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었냐면 이러기 전에 아가멤놈이 이제 어떤 그 사냥을 하다가 죽게 된다고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여신한테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제 이러한 바람이 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번에 보면 노여움을 산 그는 딸을 바치겠다. 결국은 딸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딸을 이제 바치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8번에 보면 인지공양이라는 우리 심청전 있잖아요. 그 생각 같이 떠올랐어요. 그 인당수의 딸이 이제 빠져가지고 또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마 그때부터 이러한 인신공양이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딸을 이제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그 아가멤놈 반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산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가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가멤논을 살해하려는 결국 또 아가멤논을 또 살해하려고 그래요. 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가멤논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원정을 나가서 전쟁하는 통에 이제 그 부인이 또 누구랑 바람이 났냐면은 아이기스토스와 또 애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트로이아 전쟁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딸의 제물로 바친 그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클리타이네이트와 아트레우스가 원한이 있는 아이기스토스는 누구예요? 아트레우스가 조카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기스토스잖아요. 얘하고 또 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아가멤논을 또 죽이려고 또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인친간에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아가멤논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게 이제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한 대 하는 척하면서 이제 피로를 풀러 들어간 그 남편을 돕기로 막 내쳐가지고 결국 숨통을 끊게 합니다.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와 복수가 한데 뒤섞인 비극으로 이제 결말이 나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중 걸작인 아가멤논의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 아가멤논의 비극을 그리는 것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건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렉트라와 오레스테스가 있는데 알렉트레가 동생인가? 딸인가? 알렉트레가 딸이고요. 오레스테스가 이제 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저기 있죠. 여기 나와있나? 아니 저기요. 아가멤논의 딸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아들 오레스테스는 다른 나라 친척집에 맡겨지고 딸은 알렉트라 왕궁에서 유폐된 채 냉동실에서 냉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신탁으로부터 복수할 것을 대답을 듣게 되고 남매는 힘을 합쳐서 그 원수를 갚게 됩니다. 오레스테스는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서 왕국에 잔입을 해요. 그래서 아이기토스와 클리타이메이스트라를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펠롭스 때부터 저주가 일어나면서 아트레우스와 아가멤논을 거쳐서 오레스테스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계속 운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와 아테나의 법정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또 아버지 쪽을 이렇게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오레스테스는 친어머니 살해한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게 되고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우라노스의 난민군을 받았을 때 그 피가 떨어져서 생겼다는 여신이 그가 이제 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에리노스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에 죄의식을 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피고인 오레스테스와 원고인 에리스 여신과의 법정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변호인인 아폴론과 재판장은 아테네, 배심원은 아테네 아이에서 뽑은 그 시민들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6대6으로 유죄 반, 무죄 반이 이렇게 투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의 의지에 따라 오트레스 운명이 결정되는 것. 여신은 이제 무죄를 이제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소개된 그 이야기는요, 아가멤논의 자식들을 둘러싼 복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도 비록 이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얘기 들어보셨죠? 아킬레스건. 예, 이게 이제 재밌게 들리는 게 뭐냐면 이제 요것도 설명드리고요. 오레스테스 3부작과 소포클레스의 알렉트라와 에우리피데스의 이제 오레스테스. 이게 지금요. 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지금. 저는 스토리가 이제 지금 저 막 분명히 돌아와요. 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제가 좀 마음이 와닿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러네. 안 돼요, 이게. 저도 이게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알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았는데도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쭉 자기 여신들이 공략하는 여자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이디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서 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신분석학자시죠. 플로이드는 남자아이는 어머니에서 이렇게 애정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적대시한대요. 이러한 심리 경향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신경증 환자는 콤플렉스 극복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자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어머니에게 반감을 받는 경향, 이건 엘렉트라 이야기에서 이름을 붙인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에서 5세 여자아이는 남성을 부러워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장하면서 어머니 여성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자기와 동일시하여 초자아적인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게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하려면 근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아.